어젯밤 우리 기숙사 방의 다른 5명은 모두 죽었다. 나만 빼고. 그래서 난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경찰이 날 찾아왔을 때 난 학생 식당을 나오고 있었다. 당신이 링천인가? 300여 호. 난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같이 가자고 했다. 무슨 일이시죠? 몰라서 묻나? 아님 뭘 아는 거지. 난 빈 강의실로 끌려갔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룸메이트 5명이 어젯밤 모두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더더욱 상상도 못했다. 내가 시체 오구와 함께 아침까지 한 방에 있었다니.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지금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 너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는군.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4호에 전에 들어서인지 공포감이 훨씬 덜했다. 어젯밤 무슨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아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제가 일어났을 땐 다들 자고 있었거든요. 아니, 자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침 몇 시에 일어났지? 5시요. 전 매일 5시에 일어나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 신문하던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날 쳐다보았다. 내가 아무런 이상함도 못 느꼈다는 걸 믿지 않는 눈치였다. 난 매일 가장 먼저 일어난다. 늦잠을 잘 자격 따윈 없으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아야만 대학을 마칠 수 있다. 5시에 일어났다면서 다른 애들이 아무 반응 없는 게 안 이상했나? 매일 그래요. 1학년 입학 초기에 제 알람 소리에 애들이 깬 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 뒤로는 알람을 진동으로 바꾸고 베개 밑에 넣어뒀어요. 저만 느끼고 남들은 못 듣게요. 깨자마자 바로 꺼버려요. 애들 안 깨우려고.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여요. 씻고 나면 최대한 빨리 나가죠. 매일 5시 5분쯤이면 방을 나섭니다. 세면장 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요. 매일 그랬어요. 아무리 조용히 해도 인기척은 났을 텐데 정말 없었어요. 예전부터 늘 그랬으니까요. 그의 눈에 의심이 더 짙어졌다. 난 드디어 생각났다.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의문이었다. 왜 하필 그 5명만 죽고 나만 멀쩡한 건지. 두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에 수업도 안 나왔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가슴이 철렁했다. 그들은 이미 날 용의자로 확신하는 게 분명했다. 신경 안 썼어요. 정말로 관심 없었거든요. 저랑 걔네 5명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대학에서 수업 땡땡이 치는 건 흔하잖아요. 걔들이 수업 빠진 게 처음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이상한 점이라면 5명이 다 같이 빠진 적은 없었다는 거지만 전 남의 일에 관심 안 가져요. 걔들 일은 더더욱요. 같은 방 쓰면서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경찰관이 캐물었다. 난 침묵했다. 이 거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기숙사 방 6명은 5명과 투명 인간인 나라고 하는 게 맞다. 난 늘 혼자 다녔다. 잘 때 빼고는 방에 거의 머물지 않았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는 걔들이 날 싫어해서다. 아니, 아주 혐오했다고 해야겠지. 가난한 주제에 성적은 좋다는 이유로 날 가장 싫어한 건 루루였다. 그 애와 난 정반대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집도 부자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섰지만 성적은 엉망진창이었다. 나중에 루루는 반에서 제일 잘생긴 션치민과 사귀었다. 이 모든 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걘 그냥 내가 고가웠던 거다. 기숙사 입주 첫날 내가 짐 가방을 들고 그의 곁을 지나가는데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며 무슨 냄새가 이렇게 구려 라고 했다. 그러고는 날 빤히 쳐다봤다. 난 묵묵히 짐을 정리하고 세면장에 가서 몸을 닦았다. 돌아오니 루루가 다른 애들에게 옷 자랑을 하고 있었다. 서로 떠들썩하게 칭찬하다가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놓고 말했다. 아, 재수 없어. 왜 저런 애랑 같은 방을 써야 해. 한순간 참으면 조용해지겠거니 했다. 그저 조용히 4년 대학 생활을 마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날 가만두지 않았다. 처음엔 뒤에서 수군대더니 나중엔 내 면전에서 비아냥거렸다. 난 절대 대꾸하지 않았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늘 소등 직전에야 기숙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다. 내 침대에 쓰레기를 던지고 찬물을 뿌리고 심지어 한 번은 수건에서 핀이 발견되기도 했다. 난 그렇게 숨죽여 3년을 참았다. 1년만 더 버티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걔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다. 묻잖아. 경찰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생각은 끊겼다. 어떻게 죽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묻고 있잖아. 그의 짜증 섞인 태도에 확신이 섰다. 난 이미 제일 용의자였다. 그렇다. 6명이 한 방을 쓰는데 5명은 죽고 나만 살았다. 내겐 살해 동기도 있고 범행 시간도 있었다.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봤다니 내가 생각해도 수상했다. 하지만 난 정말 죽이지 않았다. 그들도 증거를 못 찾았을 거다. 증거가 있었다면 여기 앉혀놓고 질문만 하진 않았겠지. 정말 걔들이랑 갈등은 없었나? 네, 이런 일이 생긴 것 말고는요. 당신 너무 침착하군. 그의 말투는 네가 범인이다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었다. 사실 별 느낌이 없었다. 그저 의외일 뿐. 그들의 부고를 듣는 건 마치 뉴스에서 모르는 사람의 사건을 보는 기분과 비슷했다. 날 그렇게 대했던 애들인데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고소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려 5명이 목숨이니까요. 제가 울고불고 당황하며 겁에 질려 기절이라도 해야 하나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신문하던 경찰관이 일어나 린 팀장님이라고 부르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린 팀장과 옆에서 기록하는 경찰만 남았다. 린 팀장이 자리에 앉았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물었다. 이름이 링천 맞지? 말해봐.
네가 어떻게 그들을 죽였지? 그는 나를 떠보고 있었다. 하지만 기세는 이전 경찰관보다 훨씬 강했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 이미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만 같았다. 린 팀장님, 제가 죽였다고 단정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라면 네가 안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기숙사 복도에 CCTV가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외부인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 306호에 너 말고 누가 더 있겠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게요.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린 팀장님, 저 좀 가르쳐 주시죠. 제가 어떻게 혼자서 5명을 죽입니까? 1대5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둘째치고 그들이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을까요? 린 팀장은 내가 방문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10여 초 동안 나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댔다. 심리 상태가 꽤 담대하군.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젯밤 몇 시에 기숙사에 돌아왔지. CCTV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투가 엄격해졌다. 기숙사에 돌아온 뒤의 일들을 아주 자세히 말해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제가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다 자고 있었어요. 전 간단히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 잤고요. 다 자고 있었다고? 그냥 잠든 거였나? 아니면 이미 죽어 있었나? 린 팀장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나는 문득 떠올렸다. 어젯밤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확실히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급하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 맞다. 루루는 그때 안 자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도 걸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 린 팀장이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눈빛이 번뜩였다.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고 했어요. 왜 너한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한 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루루는 평소에 저랑 말도 섞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할 리도 없고요. 하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쓰레기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나? 그냥 평범한 쓰레기였어요. 쓰레기를 뒤져보는 습관은 없어서요. 음료수병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만 알았죠. 아침에 들고 내려갈 때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어디에 버렸지? 기숙사 건물 아래 쓰레기통요. 매일 아침 7시에 청소 아주머니가 수거해 가세요. 7시라. 린 팀장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 쓰레기 봉투는 지금쯤 이미 운반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인력을 동원해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를 그 쓰레기를 찾아야 할지 말지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린 팀장이 입을 열었다. 지금 경찰서로 동행해줘야겠어. 나는 깜짝 놀랐다. 왜요? 저 공부해야 해요. 저 따라갈 수 없어요. 전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 학년을 마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사에 협조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린 팀장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냉담함이 묻어났다. 나는 크게 항의했지만 전혀 소용없었다. 결국 경찰서로 끌려왔다. 저항이 헛수고로 끝난 뒤 나는 린 팀장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가서 제 교과서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수업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린 팀장이 나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모범생인가 보군. 걱정 마라. 정말 너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금방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공부하는데 지장 없을 거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나는 전날 밤의 상황을 세세하게 떠올리기 시작했다. 강의실에서 나온 게 10시 40분쯤이었고 기숙사에 도착한 게 10시 50분이었다. 11시에 소등하기 때문이었다. 돌아왔을 때 기숙사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다.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일찍 잔 적이 없었으니까.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세면도구를 챙겨 세면장으로 가려는데 루루가 갑자기 나를 불러세웠다. 아침에 나갈 때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고. 난 그때 대충 대답하고 문을 나섰다. 5분 안에 씻고 와야 했기 때문이다. 소등 전에 침대에 누워야 했다. 세면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루루도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일찍 잤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도대체 언제 죽은 걸까? 그리고 어떻게 죽은 거지? 설마 어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들은... 하지만 루루는 분명 나랑 말을 했잖아. 그때 말투도 평소랑 똑같았다. 부탁을 하는 처지였음에도 약간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루루는 원래 기숙사에서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나와 말 섞는 것조차 불쾌해했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느 날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동시에 바뀐 것은 왕신치와 션멍을 대하는 태도였다. 원래 그 셋은 정말 친했다. 무엇이든 항상 같이 했다.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말이다. 그 무렵에는 아웃사이더인 나조차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때부터 루루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면 가끔 나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의 이런 변화에 대해 나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나를 골탕 먹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번거로운 일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다 지난달 어느 주말 그가 갑자기 나에게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갔고 나만 기숙사에 남아 책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그가 돌아왔다. 시간 좀 있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나랑 나가서 뭐 좀 먹자. 내가 살게.
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을 할 사이가 아니었다. 막 거절하려는데 그녀가 다가와 내 손에 든 책을 뺐더니 침대 위로 던져버렸다. 가자. 나랑 얘기 좀 해. 난 속수무책으로 그녀에게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학교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요리 몇 개를 시키고 맥주 2병도 주문했다. 너 마실래? 그녀가 내게 물었다. 내가 고개를 젓자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너 그거 알아? 나 너 정말 싫어해. 응, 당연히 알고 있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 내가 왜 널 싫어하는지 알아. 난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지. 이유 따윈 알 필요 없어. 내가 아무 말이 없자 그녀가 스스로 대답했다. 너를 보면 내 모습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넌 분명 모르겠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조차도 생각 못했어. 우리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될 줄은. 그녀는 술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나 션치민이랑 헤어졌어. 노로가 션치민과 헤어졌다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 나이대의 사랑은 원래 그리 견고하지 않으니까. 궁금하지 않아. 왜 헤어졌는지. 난 두 사람 모두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가십거리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당시에 나는 그저 무슨 핑계를 대고 떠날지만 생각했다. 난 내 이런 점이 제일 싫어. 마치 아무 것에도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 하늘이 무너져도 넌 상관 안 하겠지. 정말 가식적이야. 너 취했어. 그만 돌아가자. 원래는 나 먼저 가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혼자 두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난 인내심을 갖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우리가 예전에 널 그렇게 괴롭혔을 때 넌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 수 있어. 그녀가 대놓고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말투가 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그치는 쪽이라니. 내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딱히 이유는 없어. 너 취했어. 대답할 의무는 아니, 안 취했어. 왜인지 말해봐. 그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으니까. 가식이야. 역시 넌 정말 가식적이라니까. 난 사실을 말한 거야. 개소리 집어쳐. 넌 그냥 고결한 척하는 거야. 그녀는 손에 든 술병을 흔들어 보였다. 그만 마셔. 상관하지 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참견이야. 네가 그럴 급이나 돼. 그녀의 태도가 저러자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상관하고 싶지 않아. 나 갈게. 가지마. 갑자기 불쌍한 표정으로 날 보며 가지마. 부탁이야. 난 그녀가 취했다는 걸 알았다.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는데 들을래? 듣고 싶지 않아. 난 단칼에 거절했다. 다음 날 루루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일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어제 저녁 전까지는 루루가 그날 말하려던 비밀이 뭘까? 그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 후회가 된다. 그때 왜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루루의 이상한 행동이 그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린 팀장님을 뵙겠다고 요청했고 난 취조실로 불려갔다. 어제 나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생각난 거라도 있나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그 일들을 전부 다시 이야기했다. 한 번 더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그들의 죽음이 루루가 말한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확실히 평소와 달랐어요. 당신도 이상하다는 걸 알았군요. 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린 팀장님이 다시 물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평소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밥을 먹자고 하겠습니까? 비밀을 털어놓겠습니까? 아니겠죠. 사실 저라면 싫어하든 아니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링천 씨, 당신의 거짓말은 전혀 치밀하지 않군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요. 하지만 전 사실만 말했어요. 사실은 루루가 계속 당신을 괴롭혔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까지 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계속 당신을 괴롭혔고요. 당신은 계속 원한을 품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전 안 그랬어요. 하룻밤 사이에 린 팀장님이 나를 범인으로 더 확신하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는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당신과 사망자들의 관계는 줄곧 최악이었더군요. 루루의 남자친구는 당신을 끔찍이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치정 문제로 강의실에서 충돌한 적도 있었죠. 그때 그가 당신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말하는 겁니까? 그녀가 당신에게 같이 밥 먹고 술 마시자고 했다고요. 게다가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으려 했다고요. 식당 종업원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밥 먹는 걸 봤을 테니 걱정 마세요. 조사는 당연히 할 겁니다. 하지만 밥을 먹었다는 게 뭘 증명하죠?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난 이렇게 의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식사가 살인의 도화선이 됐을 거라고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때 당신들이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안 그렇습니까? 린 팀장님의 말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면 무슨 핑계인들 못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절대 모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범을 놓치지도 않죠. 그날 식사를 한 뒤로 루루가 당신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그게 상식적인가요? 그럼 그녀가 계속 절 괴롭혔던 건 상식적인가요? 내가 되물었다. 좋아.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 상식적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죠. 그 쓰레기 봉투는 찾았습니다. 그 안에 든 음료수 병들 말입니다. 성분 검사도 마쳤어. 결과에 따르면 클로니트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더군.
클로니트라제파며 이름만 들어서는 약 종류 같은데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어요. 수면제의 일종이지. 정말 모르는 건 아니겠지.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하죠.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개별 검사를 실시했어. 시신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지.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는 루로가 버려달라고 한 게 아니야. 네가 직접 버린 거지. 내 말이 맞나? 린 팀장은 마치 다 잡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제야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갔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그 애들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다 독살했다는 건가요? 말을 뱉고 나니 스스로도 황당하게 느껴졌다. 클로니트라제팜인지 뭔지 하는 약은 들어본 적도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걸 살 돈조차 없는데 수면제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건 너도 알 텐데 그저 잠들게 할 뿐이지. 그들의 사망 시간은 어젯밤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야. 그런데 넌 10시 50분에 기숙사로 돌아왔지. 그래서요. 그래서 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 거지? 난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린 팀장의 그럴싸한 추리는 결국 여기서 막히고 말았다.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 사인도 안 나오나요? 오기로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이미 나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원하는 답을 줄 수도 없었다. 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르니까. 린 팀장도 내 태도에 화가 난 듯했다. 난 다시 취조실에 갇혔다. 48시간 후면 구치소로 이송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 장학금 걱정은 할 필요도 없게 됐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니까 린 팀장은 증거를 더 찾으러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나를 다시 의문에 빠뜨렸다. 그들 모두가 수면제를 복용했다니. 수면제가 어디서 났을까? 누가 음료수에 탄 걸까? 그리고 왜 그는 계속 나에게 어떻게 죽였냐고 묻는 걸까? 수면제 성분까지 찾아냈으면서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걸까?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린 팀장을 다시 볼 수 없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다. 린 팀장도 말했었지.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하지 않은 일이라면 범행 증거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나를 범인으로 확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난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해는 반드시 뜰 테니까. 역시 이틀 뒤 나는 석방되었다. 증거 불충분이었다. 린 팀장이 마중을 나왔다. 그는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이것만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도 좋아. 루루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아시다시피요. 그 친구에게 우울증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루루가 우울증이었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평소 그의 모습이 어디 봐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 같았겠어요. 우울증에 걸려도 제가 걸렸겠죠. 조사 결과 루루는 밖에 거액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어. 갚을 능력이 없었지. 게다가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고 수면제도 그 친구 것이었어. 린 팀장의 말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사건 발생 이후 내 반응이 가장 컸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루루가 사채를 썼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 애 집은 부자예요.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겠지. 기숙사 애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지만 사실 루루네 집 형편은 아주 어려웠어. 대학 다니는 동안 카드 몇 장을 한도 초과로 긁어댔고 나중엔 거액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군. 협박용 사진까지 찍혔고 말이야. 부검 결과 루루는 자살로 밝혀졌어. 자살이라고요? 난 믿기지 않는 눈으로 린 팀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애들은요? 걔들도 자살인가요? 만약 린 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루루는 자살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사채를 썼을 리 없지 않은가? 내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야. 다른 애들은 타살이야. 루루와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아나? 린 팀장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그보다 더 모를 테니까. 정말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평소에 기숙사에 거의 없었어요. 밤에 잠잘 때 빼고요. 지난번에 말하길 루루가 한동안 관계가 제일 좋았던 그 두 친구랑 문제가 생겼었다고 했지. 네. 한동안 그랬죠. 하지만 저도 사실 잘은 몰라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요. 저랑 밥을 먹은 뒤로는 셋이 다시 붙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자. 데려다 주지. 린 팀장은 직접 나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다. 가는 길에 그가 물었다. 듣자 하니 내 등록금은 전부 장학금으로 해결한다면서. 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린 팀장은 침묵했다. 학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학교 측에는 상황 설명을 다 해뒀어. 혹시라도 올해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 나를 찾아오렴. 말을 마친 그는 차를 몰고 떠났다. 린 팀장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한 달 뒤, 린 팀장이 다시 학교를 찾아왔다. 그는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때 내게 했던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구나. 그가 사과를 하러 여기까지 직접 올 줄은 몰랐다. 아니에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건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걸요. 전해줄 게 있다고 하셨죠. 루루이 이메일 임시 보관함에서 발견했어. 내게 쓴 거더군. 무슨 이유인지 보내지는 않았더라고. 린 팀장은 종이 몇 장을 내게 건넸다. 내가 따로 출력해왔어. 첫 페이지 첫 줄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쩌면 넌 이 편지를 영영 보지 못할지도 몰라. 어쩌면 언젠가 보게 될지도 모르지. 어제 내가 내 비밀을 들어볼 거냐고 물었잖아. 넌 거절했지. 사실 난 네가 영원히 이걸 보지 않기를 바라. 하지만 그래도 써야겠어. 어쩌면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일지도. 아니면 네가 내 전처를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르지. 네가 정말 싫어. 하지만 넌 이유조차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
처음 만났을 때의 네가 예전의 내 모습과 너무 닮았거든. 엉망진창인 그 모습이 말이야. 마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무시당하며 자격지심에 가득 찼던 어린 시절의 나처럼. 나도 너와 같았어. 죽어라 노력해서 대학에 합격했지만 여전히 무시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지. 가난에서 벗어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번 3,000위안으로 날 치장했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러운 시선들을 즐겼지. 돈이 다 떨어지자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결국 한도 초과의 빚을 갚을 능력도 없게 됐어. 션멍의 소개로 사채까지 끌어쓰다 심연으로 빠져버렸지. 그들은 날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했어. 왕신치와 션멍은 진작 내 가식을 꿰뚫어보고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심지어 왕자이와 션치밍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어. 션치밍이 헤어지자며 내뱉은 말들은 비수처럼 꽂혔지. 난 막다른 길에 몰렸어.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약도 많이 처방받았지만 이대로 그냥 끝내기엔 억울했어. 이해할 수가 없어. 똑같이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잡초인데 넌 어떻게 빛을 향해 자라나고 난 왜 진흙탕 속에서 썩어가는지. 난 이제 떠날 거야. 그 4명도 데리고 너도 편하게 두진 않겠지만 널 죽이지는 않을 거야. 네가 그 잘난 척하는, 초연한 척하는 가식적인 가면을 벗는 걸 보고 싶거든. 난 대충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되었다. 모르겠다. 루루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나 또한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앞이 갑자기 흐릿해질 뿐이었다. 다 읽고 나니 기분이 어때? 린 팀장님이 묻자 나는 없다고 답했다. 당신 정말 좀 희한하군. 팀장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나머지 4명은 대체 어떻게 죽은 거죠? 그건 알려줄 수 없어. 알겠어요. 원래 기대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니, 다시는 보지 말죠. 나는 일어서서 나갈 채비를 했다. 옛날 형벌 중에 이런 게 있지. 젖은 천을 사람 얼굴에 덮어두는 거야. 그러면 금방 질식해서 죽게 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그 뒤로 린 팀장님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다. 루루는 음료수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탔다. 그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얼굴 위에 젖은 티슈를 덮어버린 것이다. 내가 돌아갔을 때 다른 4명은 이미 죽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루루는 남은 알약을 모두 삼켰다. 처음에 나를 의심했던 건 바로 이 때문이었다. 법의학자가 처음엔 5명 모두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린 팀장님이 루루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믿어주었다.